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도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럼 난 뒷구멍으로 들어갔냐? 작가들하고 PD는 틀린 거 당신도 알잖아. 네 동생이라도 그럴 거야? 어쨌든 남편은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하는 거 보니 대출빚 안 도와줬다는 걸 남편이 심하게 말씀드린 모양이었고, 저희 집에 뭔가 잔뜩 기대를 했다가 금전도 안 도와줘, 인맥도 안 연결시켜줘, 이래저래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없는 심오한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혈압이 있으셨던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방송계에 대부셨던 외할아버지 빈소는 외동딸인 엄마와 그 밑에 단 하나의 손녀인 제가 지켰습니다. 방송계의 내노라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다녔다 가셨는데, 정작 손자 사위라는 작자는 지방 촬영 핑계를 대고 콧배기도 안 보이더군요. 할아버지도 수목장으로 해드린 후 나흘째 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처가하고 처 외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비벼보려고 15년 연애하던 여자도 차고 결혼하더니 뭐 하나 도움받는 것도 없이 완전 새됐다고 한다더라. 어떻게 생각해? 웬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더군요.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혹시 사람들 말대로 진짜 그런 거야? 마음대로 떠들어. 근데 나 당신 집안 웃긴 거 하나 딱 이야기해야겠다. 당신 외할아버지도 웃겨? 아니 무슨 돈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 뭐냐? 아니 외할아버지가 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냈으면 정말 크게 내신 거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을 들먹이며, 그것도 장례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간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혼 전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남편하고 둘이 갔을 때 1,000만 원 든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난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재력 있는 어른들이 뭐 해주는 건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해줄 도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부모가 자식들한테 호구 잡힌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대학까지 공부시켜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날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뭐 바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사람 기분 나쁘게? 아 진짜 치사하네. 이 돈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생신 돌아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라고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생신 때 돌려드리자는 저 한심한 발상도 그렇고, 이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언행인가 싶었죠. 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에는 남편 전 애인의 엄마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물 쓴물이요. 남편은 저에게 단물을 바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뭔가를 바란 걸 하나도 못 얻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화가 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시부모님 첫 생신상은 집에서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 없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께서 당신이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가져만 가라고 하시더군요. 왜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셔야 되는지, 그건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반찬 가게에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금요일 퇴근해 온 후 11시부터 밤새 미역국, 갈비, 나물 3-4가지, 양장피, 홍어무침을 했습니다. 선물은 어머니께서 워낙에 금일봉을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말해서 금일봉과 캐시미어 원피스하고 구두, 그리고 카드를 준비했고요. 남편은 계속 야근이라 집에 잠깐 들어와 밥만 먹고 나간다고 했어서 제가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신우가 요즘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불편한 분위기지만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과 저 이렇게 그래도 가족이라고 모여서 따스하게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불고 선물 증정식도 하고 나름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식과 선물이 흡족하셨는지 수고했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가시고, 남편도 다시 회사로 가고, 전 주방을 정리하다가 미리 싸둔 음식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게 생각나서 얼른 찾아들고 5분 거리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한참 패션쇼 중이시더군요.
제가 사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돌아 나오는데 거실 중간에 주황색 고급 박스가 놓이고 못 보던 새 가방이 나와 있었는데 에르메스였어요. 이 명품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고가 가방인데 백수 주제에 돈이 어디 있어서 저런 고가의 선물을 사드렸나. 아가씨가 한심했습니다. 되도 않게 작가 공부한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게 5개월 전이고 어딜 가는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하고 다니는 복장 보면 다시 회사에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못 보던 가방이네요. 아가씨 선물인가 봐요. 뭐? 이거 니들이 사준 거잖아. 이럴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이 버는 걸로 빠듯하게 집 대출빚을 갚는 중이고 남편이 총각 때부터 했다는 주식이 수익이 나서 산 거 아니라면 월급 외에는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돈이 어디서 나서 어머니 가방을 사드렸는지 물었고 왜 의논도 없이 사드렸는지 따졌습니다. 생신상이며 제가 사드린 선물이며 좋게 200만 원 정도는 깨져서 생신 축하해드린 거였으니 전 당연히 화가 났죠. 어디서 나긴 외할아버지가 주신 결혼 축하금으로 샀다. 월급엔 손 안 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출장 핑계가 딱 들어맞아 안 왔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축하금으로 자기 엄마 가방을 사드렸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왜 그 돈 할아버지 생신 때 돌려드리자며? 왜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 그 돈 할아버지가 놔주신 거야. 생신 받아드실 노인네가 세상에 안 계시니까 썼지. 너 참 이상하다. 나 같으면 참 잘했다 칭찬해주겠다. 너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안 그래? 남편 어머니는 곧 네 어머니야.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된 부부 사이에 제 돈을 남편이 마음대로 썼다는 건, 그것도 시어머니 가방 사드리려고 썼다는 건 제가 속이 좁은지 몰라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생신이고 하니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저만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가관이었어요. 신우가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는데 축의를 글쎄 1억 정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우 남편 될 사람 차를 바꿔줘야겠다고요. 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결혼하는 신우 혼수를 해주기 위해서 1억을 오빠 부부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신우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칼에 그 자리에서 거절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 대출 갚을 것만 해도 5억이에요. 5억 다 갚고 나서 시집 가신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얘, 네가 안 해줄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유 진짜 입 아프게 말해서 죄송해요 며느님. 네가 뭘 몰라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원래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보통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병원 열쇠는 기본으로 다 해줘. 나 집 내놨다. 집 팔아서 최소 병원하고 차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나 누구 집처럼 딸 시집 보내면서 냄비, 그릇, 가전제품, 가구만 해보내는 집하고는 질적으로 틀려. 게다가 보통 사위냐? 의사 사위다 의사. 그 크지도 않은 아파트를 내놓아서 신우 남편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니 어처구니 없었는데 남편은 별말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해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빌라를 얻어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도요. 이러나 저러나 원래 시댁에서 유산 받을 생각도 없었고 친정에서도 또한 받을 생각 없었으니 어머니 사는 집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머니 앞으로 보험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가 생활비 걱정 안 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3주 후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결혼한 지 11개월째고 친정엄마 첫 생신이시라 전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돈 1000만 원을 가져가서 자식 노릇하기 위해 명품 가방을 산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으니까요. 장모님 생신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묻기에 자기도 나도 너무 바쁘니까 글쎄 딸 가진 엄마가 그렇지 뭐. 시어머니 상은 차려드리고 친정엄마 상은 못 차려드리는 딸 팔자. 뭐 할 수 없지. 한정식 집이라도 검색해볼게. 한정식 먹자. 그래 그러자. 전 속으로 너무 괘씸했습니다.
본인 엄마 생일에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어쩜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선물 이야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생일날이 된 건 아니니 두고 보기로 했죠. 그렇게 생일날이 되었고 어이없게도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남편은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밥을 먹고 엄마가 잠깐 마트에 살 게 있다고 마트에 들릴 때까지도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열받은 전 저기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은? 준비했지? 아, 생일 선물? 아, 내가 깜빡했네. 어머니 뭘 좋아하시려나? 이거 이쁘다. 야, 이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시겠는데? 장 볼 때 들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이 고른 건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청가방 에코백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가방 어떠세요? 장모님 옷들 보면 이런 무늬 옷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들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건을 모르는 엄마는 속도 없이 그냥 사위가 뭔가를 사준다는 자체가 좋으신가 보더군요. 아이 뭐 자네가 하라는 거 하지. 그거 좋네 좋아. 그때 제 표정이 험악한 걸 눈치챈 남편은 참 얍삽하게 굴더군요. 장모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 더 고르세요. 사위가 쏩니다. 이렇게 선심 쓰듯 말이에요. 이때 전 결심했어요. 이놈이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 미운 놈이 뭐하더라고. 며칠 후 편집실에서 일하는 중 남편이 제게 집 방 하나를 비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하고 집을 합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이사를 준비 중인 빌라가 문제가 있는 빌라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드니 우선은 같이 모시고 살자는 겁니다. 불편해도 좀 참아야죠 어떡해. 사실 아기 생기면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게다가 엄마가 요즘 뭐 문화 강좌를 여러 개 끊으셨나 보더라고. 바쁘게 지내실 테니까 당신 시집살이 시키실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제 심정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큰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일 건 보지 않아도 뻔한 문제라는 판단이 되더군요. 저기 있잖아. 왜 우리한테 곧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곧 이혼하고 남남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저는 숙직실로 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결혼 1주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이 간판 프로에서 하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귀던 애인의 엄마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남편이 집에서 개차반으로 굴거나 말거나 밖에서는 여전히 승승장구해서 시청률 고공행진에 시사 프로의 간판급으로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란 분이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죠. 남편하고 자기 딸의 사연을요. 그 게시물은 관리자가 바로 삭제를 했는데 회사 대표님에게까지 투서를 썼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일 잘하는 PD라고 해도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 남편은 무언의 압박 속에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연출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메인 PD로 발탁이 된 거예요. 어차피 남편과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니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구호를 가치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실 남편은 파렴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금전적인 거래만 오고 가지 않았어도 단순 연애 실패로 볼 수 있는데 금전이 오고 간 통장까지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린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프로그램 하차를 하고 지방방송 아침 프로의 편집 PD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나가라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그게 결혼관계이든 애인관계이든 여자를 등쳐먹은 건 가장 파렴치한 놈으로 꼽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타이밍에 전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들어오셔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이혼 소송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조정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위자료는 자기가 받아야겠다고 버티더군요. 내가 왜 이혼을 당해? 나한테 무슨 유책 사유가 있는데? 의논 없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진행한 일, 전 여자 문제로 프로그램을 하차함으로 인해 아내에게 불명예를 안긴 것 등
유책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도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 유지되었다면 이 결혼 생활 지속했을 거예요. 남편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건 간에 전 남편을 사랑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어쨌든 제 바람대로 이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게임을 해서 집을 날리거나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조정이혼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혼 조정이 질질 끄는 가운데 신우의 결혼식 날이 닥쳤습니다. 저는 축의를 5,000원 했습니다. 경기 일으키는 목소리로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전화해서 개 지랄을 떨더군요. 야, 이혼 소송 중에 있어도 아직은 부부니까 네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장난하냐? 5,000원이 뭐야 5,000원이! 지금 엿먹으라는 거야? 너 지금 내 앞에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우 이걸 그냥 성질 같아선. 나는 신우 결혼할 때 재력 있는 올케들이 뭐 해주는 거 마땅찮은 사람이야. 형제가는 기본적으로 해줄 도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올케가 신우한테 호구 잡힌 사람들도 아니고. 라고 할아버지 말씀을 빗대어 이기죽거렸습니다. 남편은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자기 5,000원 넣어서 화나? 에르메스랑 시장 바구니의 차이만큼 화나? 라고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이혼이 쉽지는 않더군요. 이혼을 안 해주려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빠를 텐데 또 그것도 아니니까 한없이 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제도 정말 문제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도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데 시어머님과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게 되게 한 집에서 사는 건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의사 사위 봐서 그렇게 의기양양이셨으면 그 잘난 의사 사위 집에 가서 사시지. 곧 이혼할 며느리 집에서 사시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아들 집이니까 그렇겠죠. 전 되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숙직실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고 빨리 이혼이나 판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기획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퇴폐 마사지 샵들에 청소년까지 기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피부 마사지 샵, 타이 마사지 샵 등등 퇴폐업소 주변에 있는 모든 마사지 샵들의 잠입 취재도 해야 있습니다. 잠입 취재야 저의 전문 분야고 전 투지에 불타서 이번 회차를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총괄 PD로 저의 첫 방송이니까요. 다리 마사지 샵에서는 잠입 취재를 하느라 직접 마사지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투입된 조연출하고 같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룸에 2명의 마사지 관리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글쎄요. 그 2명이 시어머니와 신우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사사위 봤다고 그렇게도 의기양양하시며 집을 해주니 차를 해주니 병원을 차려주니 하며 온갖 설레발 치시더니 의사 원장을 남편으로 둔 신우가 다리 마사지 관리사라뇨? 아가씨? 어머니? 아니 두 분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깜짝이야. 그러는 넌 여기 왜 있냐? 방송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어머니 무슨 녹음기세요? 제가 제 일 때문에 마사지샵 오는데 어머니 허락받고 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영은 정말 한심할 지경이더군요. 의사 사위 보려고 의사와 결혼하려고 집을 팔고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신우 남편에게 병원 임대를 얻어주고 차를 사주는 것까지 어떻게 집 한 돈으로 되었는데 신우 남편이 병원에 들여놓을 모든 기계며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이미 들인 미천 전부 다 뽑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밀어줄 수밖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대출 이자는 매달 날라오고 갚을 능력은 없고 대출을 갚으려면 할 수 있나요? 일을 해야죠. 세상에 의사 남편 두었다고 의사 사위 두었다고 제 앞에서 뽐내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알고 보니 그 의사라던 놈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거짓말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대금과 빌린 돈만 가지고
글쎄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었다더군요. 둘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사이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신호에게 의사인 척하고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이 사연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을 하는데, 그럼 그렇죠. 돈 없는 백수 신우이가 무슨 의사를 만나요. 아휴,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 시모와 신우이를 만나고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남편과는 영원한 남남이 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휴식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찌푸린 얼굴 안 보게 된 거 하나만으로도 전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혼 후 전 더욱 가열차게 일에 매달렸고, 여성 문제, 즉 우리 사회에서 여성, 엄마, 딸, 며느리로 산다는 것, 이혼 문제 등등 제가 기획했던 방송들이 줄줄이 대박이 나며 전 책임 프로듀서 4년 만에 총괄 PD로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사 프로그램의 PD들을 제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분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총괄 PD가 된 후 본사에 올라온 남편과 우연히 시사국 복도에서 부딪히게 되었는데,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감독님,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김 PD, 아침 프로그램이나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뭘 기획까지 하고 그래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솔직히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워낙에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좋은 작품을 해서 저 또한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며 아이디어도 고갈이 되는지 그가 가져온 기획들은 하나같이 후져보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아침 어린이 프로 한다고 이렇게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나. 그는 연신 자기의 기획안을 제게 보내며 어필했지만 들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응해줄 수가 없더군요. 김 PD 일은 현장 PD와 메인 PD들이 프로를 잘 방송할 수 있도록 편집실에서 편집만 죽어라 하는 따까리 역할인 거 몰라요? 주제 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조 따까리 역할이나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써주고 즐겁게 그곳을 벗어났네요.